안녕하세요. 저는 SL 테라퓨틱스의 김종건입니다. 저희 회사는 스템랩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최근에 그 이름을 실제 그러니까 증상에 적용하고자 테라퓨틱스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체세포를 이용해서 줄기세포로 역분화, 직접 교차 분화를 써서 줄기세포를 만드는 회사고요. 이것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난치병 등을 치료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저희 회사는요, 조금 업력은 되어 있고요. 2011년에 창립이 됐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님은 몇 번 바뀌셨고, 지금은 의사 출신이시고, 그 다음에 이런 임상시험의 경험이 많으신 최종성 대표님이 저희 회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주로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줄기세포 치료제 회사와 같이 줄기세포 배양액을 부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계신 분이 최종성 대표이사님이신데요. 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고대에서 진단의학과를 전공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경력처럼 주로 회사에서 제품을 많이 개발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CTO 분이 저희 고려대학교에 계시는 유승관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줄기세포 학회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 기술을 계속 지금 한 30년 넘게 계속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CFO로 오동훈 과거 대표님이 지금 자금에 대해서 조금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저희 기술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맞춤형 중추신경 세포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제품은 맞춤형이라기보다는 범용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에게 내 세포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것으로 만들어진 세포로 치료를 받는 형태이고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환자가 갖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줄기세포는 환자 치료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치료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환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료제 개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과거에는 하인드브레인 그 척추 속의 척추 부분에만 중점적으로 먼저 맞췄는데요. 최근에는 작년서부터는 중추신경계 전체적인 질환, 중추신경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신경세포로도 지금 분화되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mRNA를 사용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뇌의 여러 부분들로 전환하는 것들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많이 아시다시피 세포치료제는 몇 가지 세대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는 것처럼 성체 줄기세포라고 해서 저희 성인, 다 큰 사람한테서 뽑아낼 수 있는 줄기세포들, 가장 잘 알고 계신 것들이 백혈병 치료할 때 골수를 채취하는 것들이 가장 잘 알려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무언가 줄기세포로, 다른 줄기세포로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세포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배아줄기세포라고 해주는 것들이고 2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15년 전, 거의 20년 전에 개발이 됐고 그것들이 많은 실험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뇌아라는 것들은 항상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많은 윤리적인 문제로 아직도 감론을박이 있는 형태고요. 작년이 아니라 올 5월달, 4월달에 가장 핫했던 세포치료 중에서 치료제 회사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들은 S바이오메딕스에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파킨슨 치료를 위한 도파민을 생성하는 세포들이 요 ES셀을 사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은 블루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IL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도 10년 전쯤에 ES셀을 이용한
척추 손상 치료제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쪽보다는 다른 특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아줄기세포 다음에 수정란, 생명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세포를 생각하는 게 유도만능 줄기세포입니다. 유도만능 줄기세포는 우리의 몸에 있는 세포를 이용해서 생식세포나 수정란이 아닌 세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줄기세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버드 대학교에서 김광수 교수님이 도파민 뉴런을 만들어서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조금 전에 배아줄기세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물로락이라는 회사는 최근 들어 특허를 낸 것들이 iPSC를 에 관한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혈액내에 존재하는 세포에다가 저희가 사용하는 같은 mRNA를 이용해서 세포들, 즉 줄기세포를 만드는 기술들을 최근에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조금 만능 줄기세포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간 직접 교차 분할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세포를 지금 직접 만드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그것으로 척수에는 적용할 수 있는 세포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상 실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추신경이라고 해주는 것들은 저희 몸에서 어떤 신호들을 전달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생각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신경이 제대로 움직여야 되고요. 작동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신경이라는 것들은 조금 재생 능력이 다른 세포들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신경계에 어떠한 이상이 있을 때는 과거에 사용했던 것은 성체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락테테아로부터 나온 세포를 이용해서 신경줄기세포를 만들고 그것으로 치료 효과를 시험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락테테아로부터 나온 신경세포들 같은 경우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증상이 완화되는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2세대로 나온 것들이 올 5월 달에 이슈가 되었던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이 배아줄기세포도 결국은 제 세포가 아닌 남의 세포고, 그것으로 신경줄기세포를 만든 다음에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도파민을 만드는 방법을 써봤고요. 그것들을 그 세포로 지금 파킨슨 환자에게 투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3세대라고 할 수 있는 유도만능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체세포를 통해서 체세포를 역분화해서 만능 줄기세포를 만들고, 만능 줄기세포를 다시 분할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세포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세포들은 만능성을 가지기 때문에 조금 약간 위험한 것들이 있고요. 저희가 가진 기술은 이 체세포를 만능성 단계를 가지는 세포가 아니라 기능을 할 수 있는 줄기세포, 만능성을 배제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줄기세포로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교차 분할하고 해서 체세포를 이용해서 신경 줄기세포를 만들고요. 저희가 만든 줄기세포는 현재 저희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인하였을 때는 다른 세포로는 분화하지 않는 걸로 확인됐고요. 그 신경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지금 실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분할하고 해주는 것들은 유도만능 줄기세포에서 유교만능 줄기세포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인 만능성,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단계를 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도만능 줄기세포의 만능성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저희가 필요한 세포로 직접 분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뼈를 만들 수 있고, 머리카락을 만들 수 있고, 피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세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단지 신경만 만들 수 있는 세포를 원하기 때문에 그 모든 세포가 될 수 있는 만능 줄기세포가 아닌 그냥 줄기세포, 신경 줄기세포로 직접 교차 분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크게 두 가지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버드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게 iPSC를 가지고 도파민 세포를 만들어서 환자에게 투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파민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약 1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체세포를 통해서 유도 만든 줄기세포를 만들고, 유도 만든 줄기세포를 만든 다음에 다시 줄기세포를 만드는데, 실제 1년 정도 걸리는 것은 아니고요. 6개월 정도 필요하고, 그 중간중간에 안전성이라는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가 더하기 실험 시간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경줄기세포를 만드는데 현재 저희는 직접 교차분할하는 기술로 3개월 내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직접 필요할 때 투여할 수 있는 세포가 준비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경줄기세포 왜 신경일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신경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신호 전달 체계이고요. 또 하나는 다른 세포에 비해서 재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생이 어렵기 때문에 한번 고장 나면은 그것을 영원히 난치병이라고 하기보다는 불치병이 되게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치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세포 치료제가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신경계 질환에 필요합니다. 저희는 뭐 상상세포, 희소돌기 악교세포, 신경세포 같이 가장 말단에, 그러니까 분화가 다 끝난 세포가 아니라 신경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하고자 합니다. 이 신경줄기세포는 성상세포라든지 희소돌기악교세포 또는 신경세포 같이 저희의 몸에 중추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신경다발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세포로 분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또 신경줄기세포는 이러한 세포들이 잘 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양인자들을 분비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신경이라고 해주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확립된 기술은 가장 밑에 있는 후뇌 부분, 하인드 브레인이라고 해서 소뇌랑 척수 부분에 신경으로 만드는 기술은 저희가 확립을 하였습니다. 환자 유래세포를 이용해서 신경세포를 만들어주는데 이 신경세포들은 각각의 지역에 따라서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이 주로 발명하는 중뇌 미드브레인이라고 해주는 부분에는 미드브레인의 특성을 띠는 세포들을 인젝션 넣어야지만 그 세포들이 실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세포로 분할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뇌졸중 같은 것들, 알츠하이머 질환 같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포브레인, 전뇌라고 해주는 부분으로 분할할 수 있는 세포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인드 브레인, 즉 스파이널 코드, 소뇌랑 같은 부분에 세포는 지금 확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를 현재 개발을 하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mRNA를 이용한 트랜스펙션을 해서 줄기세포를 역분화하는 기술을 저희는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된 것도 있고요. 보시면은 환자 유래 맞춤형 유도신경 줄기세포라고 해서 인듀스드 뉴럴 스템셀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현재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개발이 끝나는 세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하인드 브레인이라고 해주는 부분이요. 그래서 스파이널 코드랑 소뇌랑 하인드 브레인은 거의 같은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 부분의 특성을 가지는 세포들은 개발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 같은 경우에는 척추 손상, 유계릭, 척수 협착증 같은 증상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만든 NSC, 뉴로널 스템셀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전달하는 뉴런 또 그것들을 픽업하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 그 다음에 에스트로사이트 같은 세포로 세 가지 세포로 모두 다 변할 수가 있습니다. 분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아줄기 세포나 뉴런, 엠브리오닉 스템셀 같은 경우에는 10년, 20년 전에 그 효과가
증명이 되는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신경줄기 세포를 이용했을 때 그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남의 세포이기 때문에 항상 면역 억제제를 하여야 투여받아야 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근데 저희 세포 같은 경우에는 환자 자신의 세포이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 같은 것들을 투여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희귀질환 치료제로 FDA 또는 KFDA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iPSC 같은 경우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척추 손상이라든지 하는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외부의 사고에 의해서 어떤 신경들이 손상이 되면은 우리 몸은 그것들을 다시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뭔가 상처 같은 게 나오면은 인플라메이션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 상태에서는 세포들이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살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가 에이큐트 페이지라고 해주고요. 그것들이 이제 조금 염증 반응들이 낮아지고 이제 서서히 치료가 되는 상태들을 서브 에이큐트 페이지에서 가급성 시기라고 해줍니다. 그때가 한 2주에서 6개월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처난 부분들이 깨끗이 치료가 되면 좋지만 거기에는 항상 흉터가 있고 그 신경에서 마찬가지로 흉터 같은 것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흉터가 생성된 다음에는 그 흉터 부분을 다시 리모델링하기가 다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서브 에이큐트 페이지라고 해서 가급성 상태일 때 세포를 인젝션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세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월, 12주 정도면은 그것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치료하는데 이런 외상에 의한 신경 손상을 치료하는데 가장 적합한 세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알려진 분은 이 미국의 슈퍼맨으로 알려져 있는 제가 이름은 잊었는데 이분이 낙마 사고를 겪고 목에 있는 신경이 손상됐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렇게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척수 손상들의 한 해마다 해마다 약 전 세계적으로 25에서 80만 명 정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척수 손상 환자들은 본인이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어떤 한 분이 계속 가족 중에 한 분이 희생을 해야 되고 그다음 치료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병상에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요 세포 INSC, SCI라고 해주는 세포는 현재 개발이 끝난 상태로 지금 CMO를 통해 IND 파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다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세포는 요 같은 세포를 루게릭 디지즈의 루게릭병의 지금 치료제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루게릭병은 야구선수 루게릭 이름에서 따왔지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스티브 호킹 박사로 정신은 멀쩡한데 운동신경이 망가져서 운동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최악의 형벌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 안에 맑은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병 치료를 통해서 호흡을 지금 증가시키는, 그러니까 호흡 능력을 증가시켜서 생존율을 1년에서 그러니까 4, 5년 정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저희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FDA에서 치료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허가를 받았는데 그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 수명 연장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세포는 말씀드렸듯이 손해 또는 척수와 굉장히 비슷한
손해 또는 척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해 위축증에도 사용을 할 요거 지금 동물 실험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는 저희는 다음 단계를 조금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신경줄기 세포가 엠브리오닉 스템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것과 뭐가 다르냐 했을 텐데 자가신경줄기 세포는 환자의 세포 자체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세포를 이용해서 약 2주 정도 키우게 되고 그것들을 다시 역분화 후 다시 교차분할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신경세포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전체 12주 정도가 되면은 체세포 상태에서 환자에게 투여 가능한 신경줄기세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신경줄기세포는 뭐 특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측정한 것들은 뭐 6개월 내에, 그러니까 6개월, 죄송합니다. 3개월 내에 측정 투여 가능한 수준이 10에 7승 정도의 셀을 세포를 준비할 수 있고요. 사실 실제적으로는 이거 준비 과정 그리고 검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1000배 되는 정도의 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드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실제 투여하는 세포는 저정 10에 7승 정도의 세포를 만들고요. 이렇게 준비된 세포들을 저희가 동물 실험을 통해서 또는 실험실에서 실험을 통해서 보면은 뉴로널 스템셀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의 세포들 뭐 이소돌기 아교세포, 신경세포 등으로 저희가 변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특허를 내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허를 받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이 지금 최근에 캐나다 그다음에 호주 등에서도 등록이 됐고 지금 다른 곳들은 계속 펜딩 중입니다. 저희가 먼저 개발된 세포를 가지고 보면은 SCI와 ALS는 같은 세포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SCI 같은 경우에는 모든 동물성 실험이 끝나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은 IND 준비를 하고 IND 신청을 들어가야 되는데 자금 사정상 지금 약간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는 지금 IND 준비를 위해서는 CMO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요. CMO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바이오텍과 계약을 맺어갔고요. 차바이오텍의 모든 기술 이전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 사정가 조금 나아지면 차바이오텍에서 바로 생산을 통해서 지금 SCI용 세포를 준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ALS 같은 경우에는 동물 실험이 조금 덜 되어 있습니다. 효력 시험이 저희가 원하는 것들은 ALS 동물 실험에서 한 석 달 정도의 생명 연장을 조금 바랬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한 20, 그러니까 저희 생각보다는 적지만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지금 생명 증상이 완화돼서 온셋이 완화돼 갖고 생명의 연장률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거 말고 한 번 더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이 되는지를 조금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임상시험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25년, 26년, 27년, 28년에서 척추손상과 루게릭을 주로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항상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치료제만 할 것이냐를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치료제는 환자로부터 세포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줄기세포를 만들어 치료제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로부터든지 세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건강한 공유자로부터 체세포를 얻게 되고 그 체세포를 이용하게 되면은 손쉽게 범용세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는 맞춤형 약물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환자 자체는 자신의 세포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가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범용줄기세포는 그것이 필요하게 되고요. 투여비용 자체도 환자 맞춤형, 그 사람만을 위해 개발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가 될 수밖에 없지만 저희 세포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공유자 세포로부터 만들게 되는 바로 저가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범용줄기세포 생산도 바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 같은 경우에는 범용줄기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임상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치료제가 임상 일상이 완료된 후에 바로 범용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이라는 것들이 새로운 것들을 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건강한 공여자를 찾아서 그 공여자로부터 세포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주로 연구하고 있는 것들은 직접 교차 분할을 통해서 중내 지역과 그 다음에 전내 지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프로토콜이 13주 정도 소요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13주 정도 내에 중내, 즉 파킨슨 병에 치료할 수 있는 도파민 합성 세포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약간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다듬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것들이 잘 되면은 출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전내 쪽으로 또 개발을 해서 알츠하이머나 뇌졸중 주로 알츠하이머 증상의 치료용 세포로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내 같은 경우는 계획 중이고요. 파킨슨 같은 경우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조금씩 세포들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지금 바이오 시장의 자금 사정이 좋아지면 바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 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